지난번에 슬슬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라는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굉장히 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굉장히 세게 움직이려고 하는 조짐, 혹은 이미 이제 움직임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기업 도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백화점, 가구, 유통이 파산한 데도 있고 곧 파산할 것도 이제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실업을 양산하는데, 중요한 건 이 중에 보면 이제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변호사 이런 직업들도 지금 실업의 고통의 시작이 일어났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미국도 역시 중산층이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업하고 그다음에 국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방 정부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데일리 기사 중에 버핏마저 등 돌렸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나오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JP모건, 그다음에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시티은행들이 전년 동기 대비 이익률이 뭐 68, 크게는 90%에서 작게는 한 40% 중반까지 떨어졌는데, 물론 이건 이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기업 가계 부실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대선 충당금을 많이 쌓은 것 때문에 이제 발생했는데, 문제는 그만큼 상황이 위급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셰일가스, 에너지, 부동산, 그다음에 유통, 그 이외에 밑에 내려가 보면 제조, 금융,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안 좋은 게 앞단에서 시작해서 뒷단으로 도미노를 치듯이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산업 전반, 쫙 경제 전반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먼거 부회장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먼거 부회장이 누구냐면 워렌 버핏하고 같이 벅셔 해서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부회장이죠. 보시면 이제 최악의 태풍을 지나는 배의 선장과 같은 상황이다. 매우 많은 유동성을 확보할 거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전저점을 안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이렇게 시장을 잘 보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전저점이 안 깨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A1 뉴스에 워렌 버핏이 항공주를 손절했다고 나왔는데, 손절한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버핏이 이번 주에 눈에 띄는 건 3주 전만 해도 항공주 장기 투자하겠다고 했고, 2월 27일에도 매수를 했어요. 추가 매입을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손절 매친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워렌 버핏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워렌 버핏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패닉이나 이런 데 빠져 있을 때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데, 아직까지 패닉이 안 왔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끝자락으로 달려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이 주식이 올라오니까 아랫방향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배팅하는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기사 안에 보면 다른 국가들이 공매도를 막으니까 그 자금들이 미국 시장 안에서 다시 공매도를 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하락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 트렌드가 이제 또 바뀐 게 뭐냐면 에너지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합의하면서 뭔가 좀 좋은 느낌으로 반짝하더니, 지금 보면 유가가 이제 6월물 같은 경우는 12달러대로 폭락한 상태고요. 뭐 7월물은 19달러, 20달러, 그다음에 8월, 9월물까지도 20달러 초반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건 이제 investing.com의 기사인데, 전 세계 저장고가 몇 주 안에 한계에 와서 마이너스 효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라시아 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이 석유 글로벌 재고가 수주 안에 저장 시설의 최대 용량에 도달할 것이니까 저장 시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 업계 관계자들이 이제 전통적인 육상 저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 세계 봉쇄 조치로 인해 초과 공급 현상 때문에 저장 용량이 올해 중반쯤 한계에 다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정을 폐쇄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저장할 곳이 없고 소비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생산을 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유정 폐쇄는 생산을 안 한다는 뜻인데, 이 유정을 폐쇄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할 때, 유정을 폐쇄하고 나면 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다시 재생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산자는 차라리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는 원유 생산업체들이 오직 한 가지만 의미한다. 그들이 받게 될 석유값이 매우 빠르게 제로로 떨어지거나 나가 마이너스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생산자들이 재고를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지금 정제사들이 석유 정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생산할수록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생산자들이 나 이거 돈 줄 테니까 석유 가져가 이렇게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던 정제사들이 그 석유를 받아갈 거라는 거죠. 왜냐면 놔뒀다가 나중에 생산하면 되니까 그거 받아가면서 현금까지 주면 그렇게라 또 이 지금 생산하는 석유를 가격을 낮춰서 처분해야 되는 문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20달러대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 석유 가격이 과연 이 가격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이제 CNN 비즈니스 뉴스인데요. 수백의 그 US 그 오일 컴퍼니가 파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측치인데 WTI가 10달러면 올해 2020년 내에 437개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달러면 여기 140개, 30달러면 37개, 73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유지한다면 통상적으로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서 파산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경우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를 예측한다 그러면 대규모 그 오일 산업의 파산이 미국에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원유하고 휘발유, 가스 수출이 전체의 60% 이상이에요. 재정 수입의 50%고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GDP의 30%가 석유예요. 석유 산업. 그다음에 석유 산업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72%, 정부 수입의 수출 금액의 75%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석유 가격은 러시아하고 사우디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폭락해서 수입이 없어져 버리면 러시아가 98년도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우디는 뭐 투자는 보기 좋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라토리움을 또 선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관련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예전에 봤던 기사 중에 그 오일하고 가스 쪽 익스포저가 큰 은행들이 있는데요. 이 은행들이 파산하는 작업이 이 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보여드렸죠. 미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향후에 계속 파산하는 현상들이 은행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왜냐 이거 이외에 이제 이미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개인 파산, 그다음에 기업 파산, 그리고 이게 누게 되면 이렇게 금융기관이 파산이 만들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제일 첫 번째 도미노를 밀어뜨린 것뿐이지 앞으로 계속 뒤에 있는 도미노들이 따라서 붕괴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심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기업이 재고를 충분히 조정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실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의 극대치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 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특히 다른 어떤 자산보다 주식 자산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바닥까지 과거가 보면 평균 고점에서 절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경기 사이클이 마감을 짓고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황이 일단 경기 수축 초반인데 더 안타깝게 만드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너무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봉쇄를 해제하라고 말하는 이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게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의 이제 파우치 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봉쇄 섣불리 풀었다가는 역효과가 날 거라는 거죠.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뭐 이런 사태들을 얘기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겨울에 다시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런 봉쇄가 느슨해지면 이 여름에도 이런 심각한 상황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아니란 개념이나 생각을 가지시고 단순히 잠깐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에 일비 하시는 투자 패턴을 가지셨다가는 상당히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해서 항상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잘못했다가는 전문가들 말을 따라서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전문가의 말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쪽박을 피하고
대박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